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12월 3일 금요일 아침 9시 39분입니다. 어젯밤 미국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. 근데 반등에 성공을 한 거죠. 아직까지 단기 하락 추세는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. 단기 하락 추세 중에 쉬는 거고, 또 그리고 그 전일에 급락이 제법 심했잖아요. 플러스 1%에서 마이너스 1%까지 밀었기 때문에 굉장히 급락을 심하게 한 건데, 거기에 대한 뭐 쉬어가기의 흐름 정도라고 보셔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. 아직까지는 그 정도 의미에 불과합니다. 오늘 밤의 움직임이 그래 중요하겠죠. 그래서 어젯밤에는 뭐 특별한 소식은 없었고 특별한 이슈는 없고 애플이 이제 급락했다는 게 좀 시장이 눈에 띄는 이슈였습니다. 경제지표 이런 거 없고, 애플 같은 경우 어젯밤에 뭐 아이폰의 뭐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급락을 했는데요. 사실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은 애플 급락 이외에는 뭐 딱히 할 말이 없는 겁니다. 애플이 장 초반에 그 소식을 갖고 마이너스 3%인가 뭐 마이너스 4% 가까이 폭락을 해버렸으니까 이거 엄청난 대형주잖아요. 이런 친구가 장중에 막 또 3% 4% 급락했는데 또 폭락하겠어요? 설마.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, 애플이 이렇게 많이 빠져버리길래 아 이거 시가에 모든 악재가 다 반영이 돼버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애플은 하방 경직성 나오겠다라 판단을 했고, 그럼 지수가 빠지겠냐고요? 안 빠지죠. 그럼 아마 반등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편안하게 또 잤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16,000이란 자리가 저항이란 말씀 드렸는데, 나스닥 기준으로 딱 그 자리를 테스트했고요. 또 어젯밤 되돌림에 대한 피로감이 또 있는지 지금 현재는 일단 아침 9시 40분 현재는 약간의 일단 뭐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는데, 오늘 아시아장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이거에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. 미국 주식시장의 이 되돌림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. 미국 선물을 그러니까 항상 그 한국 장중에도 좀 신경을 쓰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. 그래서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, 여전히 박스권이 아래쪽으로 붕괴됐다는 사실이고 아직 이 저항을 돌파 안착하지 못했다라는 사실, 저는 일단 이거 믿고 그냥 계속 갑니다. S&P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저항이 4,540이었나? 네, 4,540인데요. 근데 이 자리가 이제 어젯밤에 돌파 안착이 됐습니다. 돌파 안착 됐다고 뭐 솔직히 엄청나게 뭐 큰일이 일어나냐? 솔직히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. 이게 왜냐하면 요즘 시장 변동성이 워낙 커져 있기도 하고, 또 그리고 S&P 같은 경우는 나스닥과 달리 이 기존의 낙폭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반등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. 그렇다고 뭐 이게 뭐 어떤 단기 하락 추세를 끝내는 양봉이냐? 알 수 없죠. 아직까지 알 수 없어요.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뭐 그냥 그럴 수 있다. 어쨌든 보시면 뭐 어디에 마우스 포인트를 어디다 갖다 대나 다 저항입니다. 아직까지는요. 그래서 그냥 일단 지켜볼 거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은 뭐 미국 주식시장은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. 이 정도 지켜볼 거고요. 변동성 지수하고 좀 몇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미국 이제 그만 볼 건데,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렸던 거 빅스 기준으로 해서 29 정도가 중요하다. 그래서 이 자리를 강하게 넘어섰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쉬어가기라든가 이런 의미에서 29 부근에서 무슨 테스트 같은 걸 하긴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, 이게 이제 어젯밤에 이제 나온 그 흐름인 거죠. 실제로 이 부근에서 지지와 저항을 다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아무튼 여기쯤에서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, 일단 보시면은 이 빅스는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지금 여기 15, 16 부근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지력이 만들어졌습니다. 이 부근에서 6개월이 넘죠. 거의 뭐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지지력을 만들어서 이 자리가 탄탄해졌고요. 에너지가 그 어느 때보다 좀 많이 누적이 된 상태고, 그리고 이제 아무튼 제가 좀 약간 우려를 했던 게, 요날 제가 그 시장 처음으로 폭락할 때 오미크론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이 처음으로 폭락할 때 이날 빅스가 하루 만에 50% 튀었다.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는데요. 근데 이제 이 50%튄 거에 대한 반응이 지금 이거란 말이죠. 지금 안 죽어요. 50%좀 튀었으면은 만약에 이게 이제 진짜 엄청난 이 변동성을 죽일 기회다, 이 자리가 이제 완벽한 어떤 변동성, 빅스가 아래쪽에 내려간다에다 베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했으면은 지금 이까지 올라오지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.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50% 시세를 줬잖아요. 죽일 거면 일찌감치 죽였을 것 같아요. 근데 안 죽고 있어요. 지금까지 계속 안 죽고 오히려 이 부근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런 부분은 솔직히 주식시장 상승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진짜 치명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죽어야 될 때 잘 안 죽고 있습니다. 이게 하루 만에 50%가 뛰었는데 이거 음봉 하나 나오고 나서 다시 상승한다?
여러분들 이거 아무튼 이거 빅스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좀 열어는 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뭐 매일매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이게 이미 이쯤 됐으면 이건 이제 타짜의 이 부분은 이제 타짜의 영역이지 뭐 제가 뭐 오늘 어떻게 되고 내일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논할 수 있는 레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여기서부터 진짜 지네 맘대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거든요. 봉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다 대고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. 근데 아무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죽어야 될 때 안 죽고 있다라는 것도, 그리고 29 부근에서 일단 매물 소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인다라는 거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저는 이제 UVXY, 저는 이제 변동성이 올라간다는 쪽으로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까,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제 생각과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리에서 SVXY, 뭔지 아시죠? UVXY의 반대 상품입니다. 변동성이 죽는다에다 베팅하는 상품인데, 이런 거 베팅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. 아무튼 지금은 조금 좀 그런 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평상시 이런 자리에서들은 그저 변동성 튀어오르면 무조건 SVXY 잡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건데, 이번에는 어쨌든 예전과 조금 좀 다른 면들이 있긴 해요. 또 그리고 일단 50% 상승했었는데도 안 죽였다는 점이 굉장히 좀 미심쩍긴 합니다. 여기서 SVXY를 베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최소한 이 부분에서 음봉이 한 두세 개 이상, 한 2, 3거래일 이상 나오는 걸 더 확인해야지 될 것 같아요. 솔직히 굉장히 지금 SVXY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뭐 확인이 안 됐죠. 그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하여튼 반대로 베팅하는 거 재밌잖아요. 이렇게 튀어오르면 우리 이런 거 누르는 거 이렇게 누르는 거 좋아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나는 자리긴 합니다. SVXY 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긴 한데, 아무튼 한 번쯤 그런 생각 정도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뭐 드려봤고요. 그죠? UVXY는 아무튼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, SVXY는 이렇다고요. SVXY는 지금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뭐 여기 어딘가에서 잘 안 죽고 있긴 한데 위험할 수 있다고요. 아직까지는요.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. 뭐 금리 같은 건 일단 어젯밤에 또 올랐습니다. 어젯밤에 올랐어요. 글쎄요, 뭐 파월의장 이야기한 거에 대한 뭐 반응이 오늘 나타나는 건가?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하여튼 주식시장이 반등해서 그런가 싶기도 했고요. 그러니까 요즘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리는 어쩌면 안전자산 온, 안전자산 오프 이거에 영향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제는 주식시장 올랐으니까 안전자산 오프였겠죠. 안전자산 팔자.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뭐 요즘 물론 이게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인플레 우려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지만, 이 안전자산 온오프 이런 관점에서 봐도 설명이 되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튼 뭐 금리는 또다시 또다시 어젯밤에 올랐다라는 거, 단기물 금리도 크게 올라서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어젯밤에 뭐 볼만한 건 다 본 것 같고, 달러 안 봤나요? 달러는 어젯밤에 이런 모습이죠. 하방 경직성 보이고 있습니다. 보여야 될 자리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달러의 상승 추세 좋아 보입니다. 그래서 어젯밤에 일단 봐야 될 숫자들은 대충 본 것 같고, 기사들 좀 몇 개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 분위기가 이렇다고요. 그죠? 매서워진 파월이래요. 테이퍼링 수개월 앞당겨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,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둘기파적이죠.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세계 인프라에 돈을 뭐 몇천억 유로를 투자한다는데 뭘로 투자하겠어요? 채권 발행하고 양적 완화 하겠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. 달러의 강세는 제 생각에 아직 한참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점들이 아무튼 요즘 눈에 크게 띄는 점들인 것 같고요. 또 그리고 요거 뉴스 정도 하나 정도 더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내년 1회보다 많은 금리 인상 예고할 거다. 이번 점도표에서 12월 FOMC에서 어쨌든 그죠? 금리 인상 예고가 좀 생각보다 좀 많아질 거다.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죠? 요런 점들. 12월 FOMC에서 점도표 뭐 잘 봐야 되겠다. 요 정도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뭐 일단 볼 거는 다 본 것 같고요. 또 무슨 이야기 하려다가 또 머릿속에서 또 싹 사라졌네요. 이게 자, 하여튼 한국 주식시장 넘어가겠습니다. 한국은 이제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린 게, 이제 오늘은 미국장이 상승 마감하면 한국은 오늘 이제 축포를 터뜨리는 날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
이 신기하게도 갭상승을 안 하긴 했습니다. 갭상승이 아니고 오히려 갭하락을 했죠. 약간 패턴이 바뀐 듯하는, 패턴이 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. 뭐 하여튼 이런 자리들에서도 그렇고 11월 23일 이런 자리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이게 갭상승을 한번 해줄만 했었거든요. 이런 자리에서. 근데 전혀 갭상승을 안 주고 있어요. 이게 이제 개인들이 학습 효과가 있어갖고 야 많이 오른 자리에서 갭상승하면은 숏을 사면은 먹는다더라 이런 게 좀 많이 어떤 패턴으로 굳어져서 그런가? 하여튼 요즘에는 갭상승을 잘 안 시켜주고 있어요. 아무튼 근데 오늘 분명히 사람들은 굉장히 또 환호를 하긴 할 겁니다.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음봉을 어떻게 보겠습니까? 당연히 아 봐라 이거 추세 전환 됐다 상승이다. 상승인데 갭상승하면 내가 주식을 비싸게 샀었어야 될 수 있는데 야 이거 갭하락 출발했다. 야 이거 대박이다. 이거 조정시 눌림시 매수다. 라고 생각들을 아마 대부분 많이 할 것 같아요. 조정시 매수라는 관점을 갖고 개인들이 쳐다본다면 수급에도 아마 그렇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. 코스피 그죠? 매수 들어오죠.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오죠. 그리고 뭐 콜옵션 매수 들어오죠. 물론 풋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근데 아무튼 콜 매수가 훨씬 많다는 게 좀 일단 제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고요.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이런 점들을 좀 이런 점들이 일단 눈에 띕니다. 분위기가 너무 좋죠. 뭐 사실 딱히 뭐 다른 드릴 말씀은 없고요. 여기서 이 뭐 좁은 박스권인데 지지와 저항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뭐 기술적 분석을 뭐 선을 그어갖고 솔직히 그런 거 별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다른 분들도 그런 건 잘하니까 딱히 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무튼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. 좁은 박스권에서 언제든 하루 더 쳐올려도 하루 더 폭락시켜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.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그렇다면 개인들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일들만 펼쳐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되겠냐. 오늘 결과적으로 아마 모두가 환호를 했을 거거든요.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미국 1% 올랐다. 아, 한국은 됐다. 이제 간다.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. 아무튼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애플이 어젯밤에 미국 나스닥을 딱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시장을 반등시켜 줬듯이 오늘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런 관점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결과적으로 어젯밤에 제가 어젯밤에 원래 영상에서 보고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깜빡하고 못 보여드려서 리플에만 링크 걸어놨었는데 아무튼 어떤 보고서에서 보니까 이 지금까지 코스피가 올라온 게 공매도 환매수하는 개념이다. 숏커버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서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젯밤에 리플에다 달아놨습니다. 리플 확인해 보세요. 근데 아무튼 그래서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다가 뭐 많이 떨어졌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코스피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죠? 보시다시피 오늘 또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있다면 아무튼 코스피에는 오늘 코스피 분위기는 분명히 안 좋긴 할 거예요. 제가 어젯밤에 애플 하나 개파락한 거 보고 그냥 편안하게 자버렸듯이 오늘 일단은 한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러면은 보시다시피 상승 종목이지 아무리 많아도 상승 종목이 지금 코스피가 530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수는 아마 좀 오르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.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 처음에 했던 이야기하고 약간 겹치는 거긴 한데 옵션 시장이 좀 너무 과열되긴 했어요. 옵션 시장이 제가 이거 어제 깜빡하고 또 말씀 안 드렸었는데 어제 일단 급등했잖아요. 어제 지수가 급등했는데 변동성 지수가 어제 버티더라고요. 변동성 지수가 2.2%, 2.19%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보시다시피 이게 뭐예요? 그러니까 콜옵션에 난리 났다. 콜이 초대박이 났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보시다시피 이제 그 콜이 초대박이 2거래일 연속으로 나니까 이제 콜도 비싸졌어요. 콜도 좀 비싸요.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비싸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은 사실 이제 지수가 얼마 움직이지 않았거든요. 아침에 봤는데 지수가 얼마 안 움직였어요. 근데 콜옵션이 무슨 눈 녹듯이 사르르 눈 녹듯이 이렇게 싹 녹아버리더라고요. 순간적으로. 아무튼 지금 좀 지수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 콜옵션들이 조금 많이 죽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. 이 얘기가 뭐예요? 그러니까 콜도 살이 쪘다라는 겁니다. 단기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많이 눌려갖고 지금도 뭐 지금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애매할 수 있지만 좀 큰 그림에서 보면 근데 단기적으로 아무튼 너무 이틀 동안에 10배를 줘버리니 살이 너무 많이 찐 거죠. 이런 부분
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옵션 매도 좋아하는데, 이렇게 이 매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살찐 옵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거든요. 조심하긴 조심해야 될 거예요. 근데 이제 이런 콜옵션을, 이 살찐 콜옵션을 뭐 일단 개인들이 일단 콜옵션 순매수라고 일단 불이 들어왔으니까, 뭐 요게 뭐 환매수인지 뭔지 뭐 하여튼 뭔진 저도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, 일단 하여튼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왔으니까 무슨 일단 의미는 있긴 있을 거라고요. 개인들이 이 자리에서 빨간불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 상승에는 좀 뒤통수를 좀 긁으면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튼 콜옵션 입장에서도 그래요. 콜옵션 입장에서도 그 단기적으로 너무 과했으니까 일단 지금 일단 조금 죽이고 있는데, 이게 뭐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뭐 풋옵션 쪽에서는 뭐 그렇게 이게 풋옵션은 막 그렇게 죽는 걸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, 솔직히 그 정도 라인대에 와 있긴 합니다. 이미 몇 개월 동안 여기서 버티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그래요.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진다, 이걸 솔직히 별로 그렇게 우려하고, 풋옵션 보시는 분들이 우려하고 그럴 건 없을 것 같고요. 단지 이건 이제 여기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풋을 추격했던 그 탐욕스러운 개인들을 떨쳐내는 과정이었죠. 실제로 보면 뭐 15까지 올랐던 옵션이 어제 뭐 15에서 3까지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.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개인들을 떨어뜨리는 과정이었을 거라고 일단 아직까지 보고 있습니다. 아무튼 아직까지 코스피는 하락 추세죠. 누가 뭐라고 일단 하락 추세고요. 뭐 그렇다고 오늘 뭐 계속 이렇게 하락 마감할 거냐 모릅니다. 뭐 오를 수도 있겠죠. 근데 아무튼 제가 뭐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, 아무튼 오늘 상승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할 거다라는 거,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하여튼 요즘에 그 이제 굉장히 어떤 이슈들이 많죠. 뭐 오미크론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고 있는데, 요거 참 이거, 아까 전에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깜빡했네요. 그 이제서야 기억이 났네요. 그 뭐냐면 요건데,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거 그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. 박문환 이사 그 스페셜 리포트라고 해서 올라온 건데, 뭐 오미크론 어쩌고 저쩌고 뭐 관련된 글인데 재밌더라고요.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이 사람도 하는 이야기가 뭐 오미크론 이런 게 이제 아예 뭐 전염병을 끝낼 수도 있다,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요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갖고 나와 봤고요. 아무튼 지금 제가 이제 뭔 얘기를 드리려다 이까지 왔냐면은, 요즘에 이제 생각해 볼 이슈가 되게 많아요. 이게 지금 전염병이 지금 완전히 끝난 거냐? 아니면 전염병이 또 계속되냐? 유동성 랠리 더 지속될 수 있냐? 끝나냐? 뭐 중국은 어떻고 뭐 미국은 어떻고, 이슈가 너무 많잖아요. 여러분들 솔직히 이해는 합니다. 이게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 너무 이슈가 많고 정보가 많아요. 결과적으로 이런 정보들이 다 퍼즐 조각인데, 이거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잘 껴맞출 수 있으면 정말 멋진 그림을 완성해낼 수 있는데, 근데 아무튼 이제 우리는 이제 정보력과 판단력이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,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정보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좀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. 그래서 머릿속이 헷갈리신다, 그걸 좀 너무 고민을 하지 마시고 이제 다시 원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. 모르겠다 그러면 어쨌든 그냥 지지와 저항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결과적으로 어떤 지지와 저항을 체크한다는 게,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자라고 합의해서 만들어낸 게 지지와 저항 값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봐도,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사실 우린 대략적으로 뭐 큰 실수를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. 그래서 아무튼 판단 기준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갈 수 있습니다. 뭐 공매도가 어쩌고 저쩌고, 이번에 뭐 코스닥 시장은 뭐 뭐죠? 그 연말 양도세 이슈 이런 것도 있고, 또 무슨 이슈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이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할까? 우리가 이걸 모르겠으면 고민하지 마세요. 어차피 고민해도 10분 이상 고민했는데 답이 안 나오면 그건 내 선에서 그건 답이 안 나올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, 모르겠으면 그냥 모르는 상태로, 원래 모든 걸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원래 어쨌든 우리 주식시장 참여하는데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. 우리가 우리가 하나 더 모른다라고 해서 전혀 뭐 결과가 달라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. 잘 모르겠으면 어쨌든 지지와 저항 이런 거 하나의 좀 간단한 어떤 그 투자 결정을 하는데 기준을 한 가지로, 지지와 저항 모르겠으면 이거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게 제일 좋을 수가 있을 겁니다.
또 그리고 아무튼 뭐 그렇다라고 해서 머릿속을 완전히 비워야 되냐, 뭐 물론 그건 아닙니다. 적당히 해야죠. 예.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기본적인 어떤 시장의 상식 이런 건 갖고 있어야 됩니다. 뭐 지금 파월의장의 통화 정책이 어떤가, 뭐 전염병은 어느 정도인가, 대략적인 어떤 대략적인 흐름은 머릿속에 넣어놓고, 또 그리고 기본적인 뭐 시장 제도, 뭐 옵션 매매, 뭐 하여튼 뭐 기본적인 어떤 수급이나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은 넣어놓는데, 아무튼 그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들 너무 많다 싶어서 헷갈리면 원초적인 거 지지와 저항 체크로 회귀하시라고요. 돌아오시라고요. 아무튼 참 복잡합니다. 머릿속에 지식은 갖고 있대, 이런 지식이 내 판단, 내 투자 결정에 너무 혼란을 주지 않도록 적당히 중용이 필요한데, 이게 정말 그죠? 워낙 철학적인 이야기라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데도 좀 말이 좀 꼬이곤 하네요. 참 그렇습니다. 아무튼 이 운동 같은 거 하다 보면, 운동하신 분들 좀 아실 텐데, 이 실력이 쌓이고 결과적으로 경지에 다다르면 내 힘보단 남의 힘을 이용해서 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운동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, 운동 처음 시작하면 어때요? 온몸에 힘주고 해서 막 다음날 알배기고 난리가 나죠. 못 움직이죠. 근데 그 운동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특정 근육만 아프고 어느 순간부터 힘도 잘 안 들어요. 왜냐?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내 힘을 잘 이용해서 운동을 하지 않거든요. 그냥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몸을 맡겨서 내 힘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. 주식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. 주식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. 힘을 좀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. 내 머릿속에 뭐가 너무 많이 꽉 차져 있어 버리면은 이 시장과 같이 이게 호흡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내 머릿속에 물론 지식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약간 좀 힘을 좀 빼가지고 이 시장의 흐름과 좀 조금 좀 춤을 출 수 있게, 그죠? 어쨌든 이게 시장과 내가 하는 멀티플레이예요. 멀티플레이이기 때문에 시장이 미는데 나도 민다. 그러면 이제 서로 좀 궁합이 안 맞을 수가 있겠죠. 시장이 밀면 나는 살짝 땡겨줘야 조금 어쨌든 마음도 편하고 좀 대응도 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요즘에 하여튼 다양한 이런 너무 많은 이슈들 때문에 이 혼자 고민하시고 좀 공부의 방향이나 이런 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,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힘 좀 빼고 그냥 잘 모르겠으면 지지와 저항으로 기본으로 회귀하자,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하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두서가 좀 없어졌네요. 이게 철학적인 이야기 좀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저도 좀 명확하게 좀 말을 깔끔하게 하기가 좀 어렵긴 하네요. 아무튼 좀 이해 좀 해 주시고요. 아무튼 요 보고서 재밌더라고요. 요거 한번 보라고 말씀드리려다 아까 까먹어서 이제서야 얘기를 했고,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아무튼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도 차분하게 지켜보자고요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